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공정수능 후폭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치권 공방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 계속 좀 길어질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들었던 3대 개혁 중에 이제 교육개혁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교육개혁의 그런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 수사나 뭐 감사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 존재 가능성을 꺼내들면서 사교육계를 본격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교육당국과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를 지켜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에 교육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의 수능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이러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 카르텔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수능을 담당하는 국장을 경질한 데 대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국장이 따르지 않는 것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정 수능 논란이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또 여당이 나서니까 교육부 역시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교육부가 오늘부터 수능 킬러 문항, 허위 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 기간을 2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요. 21일 오전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를 겨냥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신고를 표현했습니다. 받는다. 자, 교육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전에 일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 정부하고 여당이 주목하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최상위권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을 사고 파는 이제 대형 학원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한 학원은 강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킬러 문항을 공모하고 우수 문항에 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대표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자체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는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 박사, 뭐 EBS 교재 및 교과서 집필진 등으로 자체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을 꾸렸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타 강사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적중률이 높은 문제를 잘 내고 또 강의력도 뛰어나다고 소문난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국구 일타로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교육업계 관계자는 이제 스타 강사들은 수많은 대학생 조교들을 고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려나간다. 재계약 기간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긴 있었죠. 문제가 돈으로 직결되면서 모의평가 출제진과 강사 간의 문제 유출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당시에 스타 강사였던 이모 씨는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간 경우도 있군요. 자, 정부 여당 학원가를 겨냥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원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원 관계자는 학원으로서는 많이 좀 억울하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 맞춰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한 것뿐인데 이것을 이제 카르텔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난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교육업체의 임원은 지금처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에서는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뭔가 조사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8년도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결과 소식입니다. 결론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 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분쟁의 쟁점,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ISDS 판정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ISDS라는 것이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제도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급격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싸고 국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인데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 원대의 ISD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문제를 삼은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예, 국제중재 사건인데 2018년 7월 달에 국제중재 제기를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지금 나왔습니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예,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2015년도 5월 달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의가 발표됐고 7월에 합병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2018년도 4월에는 또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 의향서를 또 제출했고요. 또 7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2021년도 1월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확정을 받았고요. 2022년 4월에는 대법원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향력 행사를 했다라고 확정한 부분이죠. 예, 그 혐의가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2023년 6월 20일에 이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의 배상을 판정한 겁니다. 네,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후에 결과가 났는데 금액 자체가 지금 상당합니다. 690억 원 거기서 이자하고 소송 비용, 법률 비용 합치면 1,300억을 넘을 것 같아요. 예,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 7천만 달러 중에서 7%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한국 정부의 개입 책임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엘리엇 측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7% 이긴 거예요? 선방했다고 봐야 돼요? 예,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매우 작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뭐 대한민국의 그런 부당한 관치, 뭐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도 좀 민망한 이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소송을 뭐 엄청 크게 하면 그럼 다 이긴 것처럼 느껴지겠어. 이거는 이겨야 이기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저희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소송 금액을 크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론스타 분쟁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금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2,925억 지급하라 론스타에게 우리 정부가 또 엘리엇한테도 지금 줬고 이거 다 국민 혈세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8월 말에 국제투자 분쟁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이 돼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물어주게 된 데 이어서 또다시 1,0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국계 펀드 손해배상에 쓰이게 된 셈입니다.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법무부는 이르면 21일 중에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법조계는 정부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판정문 취소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도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이 다음 달에 도래해서 곧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 지금 분쟁 ISDS 사건이 이거 말고도 5건 이상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자, 이거 다 뭐 큰 돈들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도 지나면 다 이자 비용이 또 증폭하게 되고 뭐 나오는 대로 또 다시 다뤄보도록 사실상 이제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금 뭐 못거두기 떠나서 이런 데서 잘 막아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면서요. 무슨 일입니까? 예,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를 해서 지금 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아라면 이제 완전 어린아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매우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런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예,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예. 12살 딸과 10살 아들, 그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요. 아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A씨와 남편은 각각 콜센터 업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에 집으로 데려와서 목 졸라 살해를 했는데요. 아하. 또 2019년 11월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에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아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생후 1일이라고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근데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된 겁니까? 예,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이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요. 지난달 25일에 당국에서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은 출생은 했는데 출생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신고라든지 출생 신고라든지 아니면 예방 접종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경우 사실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됐다라는 건데 최근 8년간의 출생 미신고 영아가 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전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남편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발견된 아기 시신 두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상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자, 끝으로 전기요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 2분기 연달아 전기요금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매우 컸는데 3분기는 동결을 했습니다. 국민들 걱정이 좀 덜게 됐어요. 예, 한전은 역마진 구조가 여전하지만 국민 네.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 결정, 속도 조절을 한 건데요. 이제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1kW당 5원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13일 기준으로 배럴당 71.97달러를 기록해서 연초 대비 10.10달러 하락해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가 안정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여름 폭염 예고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더울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기 사용료가 대폭 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동결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네.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늘어날 것은 당연히 지금 예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동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전의 지금 누적 적자가 큰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전의 부담은 없을까요? 예,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3분기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전에 따르면은 1kW당 전력 구입 단가에서 판매 단가를 뺀 역마진은 3월 34원에서 4월 7.8원으로 떨어졌는데요. 2022년 42원까지 오른 점을 보면은 역마진은 상당폭 개선이 된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개선되긴 했지만 이 결정이 저는 이제 폭탄 돌리기 내지는 또 표를 의식한 이제 표퓰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또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는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올려야 되는데 또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4분기 다음 내년에 1, 4분기까지 다 지금 못 근데 지금 올립니까? 이제 폭탄을 돌리다 보면 언젠가 또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지난 정부도 폭탄 돌렸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